향후 5년, 10년, 20년을 생각했을 때 서울이 뉴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큰 야망이 있고 서울 사무소는 이 야망의 표현이다. 미국 최고의 언론인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하며 한 말입니다. 실제로 뉴욕 본사와 비슷한 크기로 연 서울 사무소는 영국 런던과 함께 24시간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에 있는 외신 기자는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때나 잠깐 오던 외신 기자들이 한국 뉴스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늘어나자 아예 서울에 눌러앉아 취재 경쟁에 뛰어든 것인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 외신 기자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웬만한 한국 기자들도 하기 힘든 스타 기자 반열에 오른 외신 기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라 비커는 BBC 기자로 수십 년간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미국 대선을 취재하며 스타덤에 올랐고 서울 특파원이자 BBC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후로는 한국의 팬을 자처하며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죠. 그녀와 한국의 인연은 참 각별한데요. K-팝 아니면 한식 팬으로 시작한 한국 사랑이 아니었다는 점이 보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승진하며 중국으로 자리를 옮긴 그녀. 과연 한국을 떠나며 어떤 발언을 남겼고 무슨 이유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한국 덕분에 출세했다는 말을 했던 걸까요? 로라 비커는 한국의 위상 변화에 대해 얼떨떨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한국에 처음 올 때만 해도 남쪽, 북쪽을 먼저 묻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마침 그녀가 서울에 부임한 날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 날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없었죠. 그녀는 인천공항에 내리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BBC 로라 비커입니다. 대통령님. 두 문장만 계속해 중얼거렸다고 하는데요. 도착한 지 6시간밖에 되지 않은 채 실제로 대통령 앞에서 첫 마디를 내뱉을 때는 손이 덜덜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테랑 기자였던 그녀는 한국 생활에 금세 적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가 싶더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한국의 방역 수준, 특히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한 놀라운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현재는 이런저런 말이 많기는 하지만 K-방역의 훌륭함에 대한 심도 깊은 기사를 전 세계에 선고했던 것도 로라 비커였고요. 첫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초기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 지역을 취재하고 돌아오던 그녀는 이상하게 걱정스러운 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코로나도 한국도 한국의 방역 체계도 잘 몰랐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한국의 방역 수준을 경험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먼저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개발해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것은 물론이고 가능한 많은 시민을 검사하고 빠르게 알려주기 위한 문자 알림 체계 등 당시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무료였던 것은 물론이고요. 그녀는 일부 국내 언론과 설전을 벌이면서까지 한국의 코로나 대응 능력을 치켜세우며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여러 차례 특집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BBC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들은 로라 비커 기자의 기사를 받아쓰는데 급급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했죠. 특히 그녀는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가슴 깊이 존경한다며 그야말로 찬사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외신에서는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뿌리 깊은 유교 문화 때문이라며 서양 선진국들은 자유롭고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운동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논조의 글을 실어왔는데요. 로라 비커는 이에 정면 대응하며 한국에 대한 편견은 인종차별주의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 비판합니다. 그녀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물어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바로 민주주의로부터 비롯된 자율성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녀는 한국의 강점은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으로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배려심, 정직함과 정을 꼽기도 했는데요. 한국처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나라가 드물다. 정확성도 마찬가지다. 저는 영국 BBC의 선거 개표 방송도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그녀는 트위터에 한국 선거 개표 방송 장면을 공유하며 진지하게 BBC에 건의하겠다는 의견도 남겼는데요. 그녀의 한국 체험기에서 비롯된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을 때는 마치 자신이 한국인인 것처럼 기뻐하며 격앙된 얼굴로 보도한 것은 물론이고,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은 직접 탑승하는 체험까지 하며 그 훌륭함을 증명하기도 했죠. 한편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촬영차 갔던 속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고 당연히 지갑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녀가 사는 영국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찾는 것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지갑마저 소매치기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갑을 찾을 수 없겠거니 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지갑은 포장까지 되어서 그녀에게 고스란히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갑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에 있던 돈과 귀중품까지 모두 그대로 있던 것이었죠. 더욱 재미난 것은 과자 박스로 무심한 듯 둘둘 말아 포장된 모습이었습니다. 택배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별것 아니니 신경 쓰지 말고 전해주라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특히 그녀가 겪은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에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친절하며 외국인인 자신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평한 민족이다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한국이야말로 외지인들에게 편견이 없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민족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한국에서 등산을 즐겼는데 어느 산을 가더라도 음식도 나눠주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에도 반했다고 합니다. 물론 로라 비커가 한국에 대해 늘 좋은 이야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서양인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죠. 그럼에도 4년 넘게 한국을 경험한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게 많이 배워야 한다.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약간 질투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남겼죠. 2018년 1월에 한국에 온 그녀는 한국에 있는 외신 기자들 중에 단연코 가장 핫한 스타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승진은 물론이고 장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그 나라 특파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중국은 한 차례 BBC 기자를 사실상 추방하듯 밀어낸 전적이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험한 취재국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정부 입장을 받아 적지 않으면 일상 곳곳에 사복경찰이 따라다니는 등으로 협박하는 일을 일삼아왔기 때문이죠. 한국 찾은 외국인들이 떠날 때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친절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한국인에게 받은 따뜻한 정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커리어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녀.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 더 놀라운 한국의 모습을 전하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